제가 45살인데 올해 1월에 은행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나이죠. 재무 상황도 어중간하게 끼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IRP도 계속 운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생활비도 좀 부족해서 받은 퇴직금을 잘 굴려서 매월 생활비도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 좀 지출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금도 빼서 쓰긴 할 건데 90세까지 살 거를 생각하면 최대한 원금에 손을 안 대야 하더라고요. 애들도 있어서 이제 완전하게 제가 경제적 은퇴를 하기에는 모아놓은 돈이 아직 한참 부족하네요. 오늘은 경제적 은퇴를 하지 못하는 제가 그동안 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자산들로 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IRP와 연금저축, ISA,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은 자금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해 드릴게요. 구독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의 40, 50대 가정에서 아이를 2명 키운다고 했을 때요, 현실적으로 저축을 할 수 없다고 해요. 또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가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또 40, 50대는 부모님도 챙겨야 되는 나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50대 중반쯤에 퇴직을 할 때는 보통 집이 한 채 있고 현금은 연금하고 퇴직금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리 모아놓은 돈이고 퇴직금은 퇴직 후부터 생활비에 충당해야 되는 돈인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 등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쌓아놓은 연금을 어떻게 불렸냐에 따라서 퇴직 시점에 쌓인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해요. 더불어 혹시 아직 ISA를 안 만드신 분이 계시면요, 바로 꼭 만들어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저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5년에 이런 모으기를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아놓으면 은퇴할 때 준비된 현금이 연금저축하고 개인 IRP에 입금한 자금, ISA로 모은 자금과 퇴직금이 될 거예요. 저도 지금 퇴직금이 들어온 IRP 하고요,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모아뒀던 연금저축, 그리고 연 2천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ISA, 또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이 들어있는 일반 계좌의 돈이 퇴직 후에 자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자금들을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제 상황에 맞게 좀 나눴는데요. 55세까지 운용해야 되는 자금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생활비를 원금에서 뺐을 자금, 그다음에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할 자금, 또 위험을 감소해서 수익을 합리적으로 올릴 자금, 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볼 자금 등으로 나눠서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어요. 계좌 구분을 총 5가지로 했고요. 또 이자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긴 할 건데 또 일부 원금은 빼서 생활비로 사용을 해야 돼서 아예 생활비 용도를 일부 빼놓았어요. 이처럼 일부를 미리 빼놓으면요, 심적회계 심리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거거든요. 심적회계는 돈을 다른 주머니로 다르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할 때 지불 고통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법정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와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은 모두 우량만기 회사채 ETF에 넣어 놓았어요. 이 자금이 총 포트폴리오의 53.2%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자산의 50%를 배분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과 ISA는 5년 이상 유지할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 장기국채에 들어가는 국내 ETF 하고요, 금회사 주식에 들어가는 국내 ETF로 매입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제가 총 매입할 자금의 30에서 50% 정도 매입한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IRP와 연금저축 ISA는 이처럼 모두 원화로 국내 ETF로 투자 중이고요. 이는 제 자금의 69%에 해당하는 자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1%에 해당하는 자금은 해외 통화로 배분을 해놨어요. 우선 브라질 국채를 제 총 자산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 완료를 했고요. 반기에 한번 받는 이자로 생활비에 충당해서 보태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ETF의 17%를 배분해 놓았는데요. 배분한 금액 중에서 TLTW와 TLT의 비중은 6대4 정도로 가져가려고 해요. 여기서 TLTW에서 나온 이자는 생활비에 보탤 거예요. 미국 국채에 들어가는 해외 ETF는 환율 때문에 3번에 나눠서 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번 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체 자산의 한 4.8%에 해당하는 자금은 좀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채권으로만 재테크를 했었고, 타이밍이 올 때는 제가 금주식도 같이 했지만 지금은 제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 하에서
고위험 투자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중에 테슬라 커버드콜 상품은 솔직히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 친한 PB가 권유를 해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한번 넣어봤어요. 수익률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금 선물도 거래를 해보려고 지금 모의 테스트 중이거든요. 제가 선물을 얘기해서 의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안전한 상품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웬 선물? 하셨을 텐데요. 제가 20대 때 이 시장에 멋모르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외환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돼서 모의 투자로 한번 다시 접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는 모의 투자하긴 했지만 돈을 매일매일 계속 벌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시간이 되면 이 거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제가 시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총 자산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이 선물 거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량회사채 53.2%, 브라질 국채 8%, 미국채 23.3%, 금회사 주식의 10.7%, 고위험 상품의 4.8%가 배분이 되어 있고요. 포트폴리오 총 기대 수익은 12.6%예요. 우량회사채는 아주 안전한 자산이고요. 브라질 국채, 미국채, 금회사 주식 투자는 제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별 부담이 없는 포트폴리오예요. 다만 고위험이 조금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 건데 잘 되면 기대 수익이 크니까 제 전체 자산의 한 4.8% 정도만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이 3월 11일이거든요. 자, 오늘 기준으로 각각 계좌의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은행에 들어있는 IRP예요. 법정 퇴직금은 이처럼 타이거 25-10 회사채로 운용 중이고요.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갈 거예요. 아래도 동일한 상품인데 이건 기존에 제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넣었던 상품들을 운용했던 ETF들이에요. 두 번째로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 계좌도 보여드릴게요. 미국채 30년하고 글로벌 금채굴 ETF로 각각 운용 중이에요. 수익률은 미국채는 지금 3.3%이고요. 금채굴 ETF는 10.11%로 운용 중이네요. 그리고 한 번에 사지 않고 지금 분할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금채굴 ETF는 매도 신호가 오면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매도할 때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릴게요. 혹시 저의 예전 영상을 보시고 금회사 지수 ETF를 사신 분이 계시면요. 매도할 때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ISA도 연금저축과 동일한 포트폴리오이고 우리나라 국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액이 좀 적어서 포트폴리오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매입했는데 수익률은 제일 좋네요. ISA에 들어간 ETF도 연금저축과 동일한 전략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연금저축에서 수익이 난 다음에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으면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5.5%만 내면 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국채라든지 금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15.4%를 내야 돼요. 근데 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제외한 ETF에 들어갈 때는요. 연금저축에 있는 돈으로 매입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세율이 더 적으니까요. 그리고 ISA도요. 붙은 이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고 또 세금을 낸다고 해도 9.9%로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역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ISA를 꼭 활용하는 게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일반 계좌에는 이처럼 해외 ETF와 제가 생활비로 충당할 자금이 운용 중이에요. 저는 TLT 대신에 듀레이션이 조금 더 긴 GROG와 EDV를 이처럼 운용 중에 있고요. 아직 수익은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TLTW도 마찬가지로 아직 수익은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TLTW는 아무래도 월배당을 보고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차익보다는 월배당을 기대하고 있어요. GDX는 원화보다 조금 빨리 사서 수익이 덜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금회사 주식이 지금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15% 보이시죠? 거절 못해서 가입했는데 마이너스 15%네요. 아래는 생활비로 쓸 자금을 만기 매칭 회사채 ETF로 운용 중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래는 브라질 채권이에요. 자, 오늘은 퇴사를 어중간한 나이에 해서 IRP, 연금저축, ISA도 운용해야 하고 또 목돈으로 이자도 신경 써서 받아야 되는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